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 물건은 건물은 매각 제외인 토지만 매각하는 법정지상권 물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도부터 먼저 보면 송탄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 끝에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이곳이고요. 끝에 조그마한 건물 있죠? 이거를 로드뷰로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지금 뭐 신점 사주 해가지고 뭐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긴 한데 건물은 역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건물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 보니 끝집이긴 하지만 사람이 좀 다니는 뭐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물건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건물이 경매로 나오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보시면 토지만 9,968만 7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전입자에 대해서는 뭐 건물 소유자로 보여지고요. 자, 건물 등기는 어차피 소유권 보조는 황씨이고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이 개인 근저당입니다. 개인 근저당에 2억의 개인 근저당이 있는데 개인 근저당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 조금 있다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처분이 들어왔는데 가처분이 전부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고 지분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다 보니 어떤 지분에 대한 가처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권에 의한 매각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기 때문에 경매 사건이므로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물건이 분할된 거다 보니까 이 물건의 주소지인 번지로 검색을 하면 과거 경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분할되기 전 주소를 확인하시고 그 물건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번지로 찾아보면 2015 타경 43회에 2개 필지를 더해서 총 3개 필지가 경매로 나왔었고요. 나왔을 때 낙찰자가 김씨, 현재 소유자 김씨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16억의 낙찰을 받았었네요. 차순위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순위는 13억인데요. 자, 이 물건 낙찰을 3필지를 받았는데 그 3필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총 3개 필지인데 현재 경매 물건지는 바로 55번지에서 분할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이.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지는 이 55번지에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큼 분할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55번지가 크기가 283제곱미터인데요. 지분에 대한 가처분은 283분의 101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101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이 283분의 101에 대한 가처분, 즉 지분에 대한 가처분으로 보이지만 다시 이 물건 전체에 대한 이 55에서 101이 분할이 됐잖아요. 101이 분할이 됐으니 283분의 101에 대한 지분의 가처분입니다. 당시 가처분 당시에는 101에 대한 가처분이 맞으므로 분할하고 나서는 현재는 이 물건 101에 대한 전보에 대한 가처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보에 대한 가처분. 자, 그러면 어떤 가처분일까요? 보시면 소유권을 이전 합의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 거죠. 즉 소유권을 받기로 했는데 그 받기로 한 가처분인 거죠. 그런데 이 가처분이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근저당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이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을 보면 자, 이런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고요. 보존 처분에 대한 가처분이고 전국 결과는 인용이 되었는데 일부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떤 게 해제가 되는지 여기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 가처분이 들어온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 물건은 분할이 언제 되느냐? 분할된 날짜를 봐보면 분할된 날짜는 2016년 10월입니다. 이때 분할이 됐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하기 전에 가처분을 걸고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에 대한 가처분이 맞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건물의 보존 등기가 2017년 9월입니다. 자, 이러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주는 가처분이 걸려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미 봤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존은 9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 가처분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2016년 10월 달에 분할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때 건물을 지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처분이 있는 걸 보고 건물을 지었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러면 가처분이 문제가 없다는 걸 보고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처분이 만약에 가처분이 정말 유효한 가처분이라면 이 물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강씨가 누군지 좀 찾다 보니 재밌는 게 찾아졌습니다. 아까 경매로 봤던 물건에 아까 그 경매로 봤던 물건 있잖아요. 이 물건 과거에 낙찰받았던 소유자 김씨가 낙찰받았던 물건의 비고란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를 보시면 여기에 유치권자 김씨와 강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공사대금은 13억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과거 얘기인 거죠. 이때 당시에 이 강씨의 이름이 현재 가처분권자와 동일이라는 거죠. 현재 가처분권자 이 강씨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물건을 낙찰 받을 때 그런 유치권에 대한 금액을 이 낙찰자 김씨가 이 물건을 대물 변제를 해주기로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이전 합의를 하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을 했는데 이 보존을 하면서 당연히 이 황씨는 이 건물만 지은 게 아니라 토지를 또 샀을 거잖아요. 토지를 샀을 것인데 그 돈을 지불을 했고 그 돈이 강씨가 가져갔다면 가처분 소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토지를 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짓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추측을 한다면 황씨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잖아요. 가처분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황씨한테 이전을 받고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 토지에 대해서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경매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로 나온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이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물건의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송달 내역에 가처분권자에 대해서 송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법원에 있어서는 가처분권자에게 문건 자체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송달하지 않았을까요? 실수일까요?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뻔히 이런 거는 좀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송달을 했었어야 맞는데 송달하지 않았다면 굳이 송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딱 그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을 한다면 가처분은 살아있는 가처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단 하나 마지막 저번 주에 가처분권자가 갑자기 서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좀 걸립니다. 왜 갑자기 서류 열람을 신청을 했을까요? 가처분권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가처분권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서류 열람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은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이사고에 대한 얘기가 좀 빠져 있었는데 아까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 김씨잖아요. 김씨인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은 황씨가 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샀었다고 하더라도 황씨가 샀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토지 명의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김씨 토지에 황씨가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법정이사고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가처분이 정말 살아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 물건을 토지를 낙찰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강씨에 대해서도 과거에 유치권을 신고했던 공사대금 유치권을 신고한 강씨이다 보니 그 강씨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금방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해보게 되니 좀 대화를 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제가 추측한 대로 가처분이 소멸상이 맞다라고 한다면 문제없는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근저당 뒤에 있는 가처분이므로 무조건 소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만약에 살아있어도 본안소송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가처분이 되니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모든 종합적인 걸로 인해서 토지를 황씨가 사고 건물도 샀으나 이 토지에 대해서 없어요. 소멸시켰어야 되는데 소멸이 안 됐고 그게 현재 토지가 경매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과는 가처분은 문제 없는 가처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지 방문하셔서 황 씨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확률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한 8, 90% 이상 정도로 보이시는데 법정적 사건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이시지만 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로드뷰로 보셨듯이 여기는 사주 이런 걸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쪽은 좀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더 차분히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그럼 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